안녕하세요. 꽃보다 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돌되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애엄마입니다. 막장 중에 막장인 저희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아도 되는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서 사연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시고 시아버지는 홀어머니와 함께 아랫지방에, 그리고 시어머니는 윗지방에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여태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 몇 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함께 지내고 계셨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남편의 집안 사정인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알았지만 처음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호칭을 어떻게 부르기도 참 애매하고 난감했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의 남자친구와 같이 한 집에서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남편 역시 새아버지라 생각할 만큼 오래도록 같이 지내고 있었던 거였기에 그래서 저도 새 시아버지 또는 그냥 시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어요. 새 시아버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진 몰랐지만 벌이가 꽤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아빠와 이혼 후 한 번도 일을 다니지 않고 새아버지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여태 신랑을 함께 키우셨다고 해요. 남편의 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당시엔 시어머니도 밖에서 설거지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말년에 편하게 계신 거였죠. 시어머니도 이혼 전 전남편의 시댁살이에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다 하시며 한탄하시다가 자기는 그들과 똑같이 되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며 저한테 친구 같고 언니 같은 시어머니가 돼주기로 해주셨어요. 말씀만이라도 고마웠는데 정말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연애 시작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주위에선 볼 수 없는 인자하고 센스 넘치는 그런 멋진 시어머니였습니다. 행동이며 생각하는 것도 신세대 같으셨어요. 저 불편하다며 평소에 연락도 먼저 하시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랑 대화도 정말 잘 통하고 말씀도 너무 재치있게 하셔서 자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에 2-3번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묻고 같이 새 시아버지나 남편 형도 보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 통화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재미있게 수다를 떨었죠. 신혼집과 시어머님 댁과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큰일이 있지 않은 한 결혼 전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시어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매번 놀러 가면 시어머니는 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어요. 시어머님과 새 시아버지가 금술이 어찌나 좋으신지 두 분이서 함께 저희 밥상을 차려주셨고 제가 거두려고 주방에 가면 저한테 미리 세팅된 과일을 주시면서 아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신랑이랑 거실에서 TV 보며 먼저 먹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좀 도울게요. 어휴, 아니다. 너는 우리 귀한 손님인데 편하게 있어야지.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다오. 고맙고 죄송한 마음에 제가 뒷정리를 하려고 해도 편하게만 있으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놀러 가면 새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집 청소와 설거지 좀 하라 하시곤 시어머님과 단둘이 백화점 데이트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자들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카페도 다녔죠. 그리고 매번 화장품에 액세서리에 원피스에 시어머님이 선물로 다 사주셨어요. 이러니 어떻게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우리 시어머님이 최고구나. 매번 친구들과 저희 집안 식구들에게 시어머니 칭찬을 입이 마를 때까지 하고 다녔고 모두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중 결혼 후 조금 지나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앞으로 등본과 건강보험증이란 게 생겼고 그러는 동시에 신랑 앞으로 카드 미남명세서와 건강보험 미남명세서가 미친듯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고 유산기가 심해 일찍이 휴직한 후였어요. 남편 이름으로 카드와 건강보험 미납 명세서들이 계속해서 날라오고 너무 놀라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최근 들어 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고 물어보니 카드사 쪽에선 꾸준히 사용되었다며 이용 내역 조회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노트북을 켜 신랑 이름으로 날라온 미납 카드사 두 곳을 찾아 이용 내역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총 6개월 동안 한 카드당 600만원 결제, 할부금은 300만원 이상이 시어머니가 사는 주변 병원이며 백화점이며 이곳저곳에서 사용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총 카드 2개인지라 총 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이고 건강보험 미납금을 포함하면 2천만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남편 카드로 여기저기 다녔던 택시비에 같이 사는 아저씨와 한 외식비에 둘이서 놀러갔던 제주도 여행 비용이 결제되었고 운전면허증도 없으신 시어머니가 그 아저씨 기름값을 내내 내주셨는지 자동차 기름값 등등 흥청망청 마치 제 돈인 양 긁고 다니셨더군요. 그리고 매번 백화점에서 제 선물이라고 사주셨던 모든 선물 결제도 역시 다 남편 이름의 카드로 결제되었었죠. 신랑은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혹시 자기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뜸들이시다가 바로 실토하셨습니다. 어떻게 신랑의 카드를 몰래 사용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그 인자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신랑이 오래전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신용카드가 있었고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신랑은 신용카드 개념을 잘 모르던 때였고 제대 전 오래전에 만들어놨던 신용카드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제대 후 지금까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잊고 살았다고 하네요. 결혼 후 시어머님은 장가간 아들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사용 안 하고 있는 아들의 카드를 발견하셨고 한두 번 적은 금액을 결제했을 때 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답니다. 신랑은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 분신 신고를 하고 카드 이용을 정지해버리곤 신랑이 어머니한테 여태 긁고 다닌 비용을 다시 다 돌려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곧 갚아주마. 내가 나가서 다시 접시라도 닦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 책임지마.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기세 등등 떵떵거리며 말씀하시니 저희 부부들 다 곧 돈을 돌려받겠다 생각했는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신혼집 대출이 산더미이고 신혼집 꾸미려고 가전제품에 이것저것 할부로 긁은 카드값도 있을 뿐더러 산부인과까지 정기적으로 가야 했기에 벅찼었는데 시어머니는 감감무소식이고 계획 없이 너무 일찍 임신하고 유산기가 심해 결혼 후 몇 달 안 돼서 휴직계를 낸 탓에 신랑 혼자 벌어오는 월급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카드빚은 산더미에 아이까지 임신해버렸으니 돈이 나갈 때는 많은데 매번 생활비가 부족해 허덕이고 있으니 시어머니께 언제 돈 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평소엔 잘만 받으시더니 아예 받지도 않고 심지어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한 달 두 식구 생활비가 아끼고 아껴서 30만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마저 공과금으로 거의 나가고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죠. 임신하고 검사받으러 산부인과를 다녀야 하는데 산부인과 진료 병원비에 교통비에 몸이 안 좋아서 영양제 챙겨 먹어야 하는데 영양제 살 돈마저 여의치 않았어요. 제일 서러운 건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것이었죠. 입덧하고 처음으로 당기는 음식이 치킨이었는데 요즘 치킨도 너무 비싸져서 그것마저 못 사 먹고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치킨 먹고 싶어 남편한테 투정 부리다가 울면서 잠들었을 때도 있었네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작년 겨울은 몹시 추웠는데 난방비가 무서워 한겨울에 보일러 끄고 전기장판 제일 약하게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틀고 내복에 후드티에 패딩까지 겹쳐입고 집에서 지냈어요. 겨울이 다 지나가는 동안
저희는 시어머니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사는 도중 친정엄마가 반찬을 이것저것 싸서 저희 신혼집으로 갑자기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친정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카드로 빚을 진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임신한 자기 딸 챙겨주려 방문한 신혼집이 살 얼음장 같으니 엄마가 많이 놀랐었죠. 사실대로 울면서 다 말씀드리니 우선 급하게 친정 부모님과 제 여동생이 생활비 하라며 많이 도와주었네요. 덕분에 산후조리원도 등록할 수 있었고 겨울에 난방 틀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 돈 갚아주겠다는 소식인 줄 알고 반갑게 받았는데, 생뚱맞게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남편을 통해 저희 식구가 도와준 걸 들으셨나봐요.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다길래 새해가 돼서 신년회 겸 겸사겸사 제 가족들과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무거운 식사 자리가 시작되었고 시어머니가 정적을 못 이겼는지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돈, 가까이 살면서 저희 애들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엄마가 생각하기로선 시어머니 말이 좀 뻔뻔하다 생각이 드셨나봐요. 사돈, 제가 제 딸 생각해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사돈 손주 임신한 저희 딸과 박서방, 애들 신혼집은 갔다 오셨는지요? 애들 이 추운 겨울에 냉골에서 살며 임신한 애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아시긴 하세요? 어미가 돼서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그동안 잘 지냈냐니요? 사돈이 어서 박서방 카드값 갚아주셔야 애들도 편하게 살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시면서 자기가 먹고 있었던 수저를 저희 쪽으로 휙 던지고 또 그 앞에 있던 반찬 그릇을 들면서 저희 엄마한테 던지는 신용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는 너 지금 저쪽 집안에 팔려갔냐는 둥,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 왜 사람 빚쟁이 취급하냐는 둥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어찌나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던지 그날 식사 후 신혼집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욱해서 신랑에게 이혼하겠다, 어떻게 우리 도와준 부모님 욕을 할 수 있냐며 따지고 제 짐 챙겨 집 나가려던 거 신랑이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저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엄마한테 전화하더니 자기 빚 안 갚을 거면 연락하지 말아라 하고 뚝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시어머니는 똥줄이 탔는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연 끊고 사는 건 싫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돈 보냈다며 확인하라더니 확인해보니까 글쎄 여태 써제낀 돈에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15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매달 보내고 있으시네요. 이러다 저희 돈 언제 갚겠다는 건지. 설이 다가올 무렵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내려오냐길래 그 당시에 신랑은 회사 당직에 저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기에 신랑이 없어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다며 곧 출산도 다가오고 아이 낳고 가겠다 했는데, 그럼 너 혼자라도 와라. 너희 빚 갚느라 돈 없다며 명절 선물 작은 거라도 사오라 하시질 않나. 출산 후 딱 50일째 되는 날 손주 보고 싶으니 내려오라 하는 걸 몸도 안 풀려서 많이 힘들고 아이가 많이 어려서 이동하기 힘들 것 같다 하니 시어머니 빚쟁이 취급에 이젠 무시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네요. 마침 신랑이 연차를 내고 와서 저와 아이를 돌보고 있었을 때라 시어머니 통화 내용을 듣고 제 휴대전화기를 빼서 펄쩍 뛰며 본인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니 제 남편, 저와 저희 아들한테는 최고의 남편 노릇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 닮아 참 다행이었어요. 또 건너 들려오는 말로는 남편네 친인척 분들에게 본인이 아들 카드 쓰고 잠적한 건 말씀 안 하고 다니고 아들 내외가 명절에 안 오고 자기 생일 안 챙겨줬다며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신대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이제 곧 돌 다가오는 저희 아들 돌잔치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물어보려 전화를 매번 하시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편네 식구들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모진 소리, 모진 행동들을 다 봐왔으니 정일 같지 않네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우리 집 식구들만 집에 초대해 작게 아들 돌상 차리고 싶다 하니 남편도 그 마음은 이해하나 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몰래 우리 집 식구끼리 돌상 차리는 걸 알면 또 저희 아들 돌상 업고 던지고 이놈 저놈 말도 가리지 않고 저희 해코지 할까봐 무섭네요. 혹시나 시어머니께 다시 연락이 온다면 저랑 신랑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